봅시다. 지금 지금 제가 GitHub 그 연동 테스트 한다고 그 다른 곳에 지금 이거 뭐 옮겨놨는데 원래대로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 지금 원래 게 이거거든요. 이거 얘인데 일단 제가 정리해서 나중에 업로드 해놓겠습니다.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 링크 그 달아두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아까 어디까지 좀 실행을 했냐면은 그 일단 변수랑 함수 부분에 있어서 문자열 템플릿이라고 해서 해당 그 변수를 그 문자열 안에서 이제 좀 사용하는 건 있습니다. 예전은 아니고 아직 저희가 파이썬을 안 배웠는데 이 출력할 때 뭐 프린트 F라고 해서 포매팅 출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예를 들어 %s면은 문자열에 관련된 게 출력이 되고 뭐 D면은 이제 그 뭐 숫자 관련된 게 뭐 출력이 되고 뭐 그런 식의 포매팅 이제 출력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좀 참고만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진짜 문법이거든요. 이건 참고만 하시고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이제 init이라는 타입과 unit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그 우리가 init은 앞에 자바로 치면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unit은 이제 void에 해당하는 겁니다. void. 우리가 public void라고 했을 때 그 return의 결과값이 없을 때 선언부에 void라고 표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코틀린에서는 그 결과값을 해당 매개 변수 오른쪽에 콜론을 찍고 이제 해당 타입을 지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타입을 지정을 안 하고 유닛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반환문이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반환 타입을 뭐 생략을 할 수도 있지만은 보통은 이제 그 반환 타입을 표기를 합니다. 뭐 이게 뭐 숫자냐 아니면 문자열이냐 아니면 특정 뭐 클래스냐 이렇게 보통 표기를 보통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 함수를 기능을 수행을 해서 결과값을 재사용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단순히 생략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유닛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에 우리가 뭐 int 또는 문자열 이렇게 콜론 뒤에 추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뭐 n이라는 키워드를 쓰게 되면은 이제 모든 타입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가령 예를 들면 이 타입의 init이라고 해서 이제 뭐 숫자라든지 문자열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클래스의 객체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nit은 모든 타입을 다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그 이제 유니트 타입은 이게 코틀린에서 조금 이제 그 추가된 부분인데 보통 우리가 함수에서만 리턴 값에 대해서 그 반환 값이 있냐 없냐 이렇게 보이드로 따졌는데 그 타입 지정을 이제 변수뿐만 아니라 함수 두 개 다 타입 지정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변수도 타입이 지정이 되고 함수도 타입이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거의 결과값의 유닛을 변수에도 표기가 가능하고 함수에도 표기가 가능한 게 이게 좀 차이점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이. 근데 실제로는 변수에 이렇게 거의 잘 안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함수에 이렇게 쓰는데 보통 이렇게도 잘 안 쓰고 보통 이게 생략해서 제일 많이 씁니다. 반환 타입이 없을 때는 그리고 반환 타입이 있을 때는 뭐 지정한 클래스, 뭐 지정한 뭐 타입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하나 기록을 합시다. 이것도 이제 많이 차이점이죠. 자, 몇 번째냐면 8번째입니다. 8번째. 자, 8번째의 그 변수의 타입인데 n이라는 것과 반환 타입이 없는 유닛이라고 하는 것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닛. 이것은 n이는 이제 오브젝트랑 그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유닛은 void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는 뭐 데이터 예를 들어서 데이터 1번이라 할까요? 데이터 1번이라고 하고 이거의 뭐 타입을 n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숫자를 넣건 뭐 이거를 문자열을 넣건 그리고 이거랑 뭐 객체를 하나 이렇게 뭐 넣건 뭐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타입이 다 온다라는 거를 조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유닛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변수에도 타입이 있기 때문에 유닛으로 지정하지만은 보통 함수에 좀 많이 지정한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뭐 일단은 변수에도 사용 가능하지만 보통 이제 함수에 표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함수에 뭐 sum이라는 함수에 뭐 매개 변수가 뭐 일단 없다라고 치고 이거의 타입의 유닛이라고 이렇게 많이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거를 생략해서도 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만 보고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해당 데이터에 init이라는 타입을 지정하게 되면 숫자가 오건 문자열이 오건 특정 클래스가 오건 다 관계없이 다 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유닛이라고 하는 것은 리턴에 반환 타입이 없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설명이 좀 많이 없네요. 변수 타입은 건 알겠는데 모두 타입 반환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바에서 그 참조형 변수의 타입 지정할 때 오브젝트 기억나십니까? 최고 상위 클래스가 오브젝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오브젝트형으로 선언하게 되면 모든 변수들을 다 담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거는 좋지만 다시 꺼내어서 쓸 때 어떻게 됩니까? 다운 캐스팅에서 해당하는 형으로 또 형변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됐었죠. 뭐 최근에 여러분들 작업했던 것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뭐 get attribute라고 해서 해당 키 값에 대한 속성 값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결과 값이 오브젝트라서 원래 형으로 형변화했던 기억 나십니까? 그게 자바였었어요. 그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볼래요? 이것도 확인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요거 복사 한번 하고 복사해서 지금 계속 확인은요. 제가 여기 이 메인에 여기서 계속 제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에서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쓰고 있고요. 데이터 1번은 겹치니까 뭐 데이터 뭐 12라고 이렇게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저라는 거는 지금 클래스가 없으니까 여기 my 클래스 2번이라는 클래스를 여기다가 좀 쓰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유저라는 클래스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의미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아까 1번도 위에서 겹쳐서 여기 이걸 12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init의 의미를 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함수도 한번 또 만들어 볼까요? 자, 펑션에 함수는 뭐 테스트 뭐 3번이라고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개 변수는 뭐 없다라고 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출력을 하게 될 건데 원래 사실은 여기다가 유닛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표기를 안 하더라도 이거를 뭐 쓸 수가 없습니다. 뭐 즉 예를 들어서 그냥 출력만 하는 거죠. 단순히 여기다가 예를 들면 뭐 데이터 뭐 12라고 해서 이렇게 출력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숫자가 온다든지 A가 빠졌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2번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제가 뭐 테스트 뭐 xx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테스트 3번을 호출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테스트 3번 이거 결과값 출력하면 출력은 잘 되죠. 출력도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테스트 뭐 XS가 지금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출력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프린트 ln에 여기 테스트 XS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유닛을 한번 써볼까요? 이거 맞아요, 이거? 유닛을 쓰게 되면은 뭐 얘는 그 반환 타입이 없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실행 한번 해볼게요. 실행은 여기서 우클릭해서 바로 run 요거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좀 늦죠? 이렇게 아마 바로 뜰 겁니다. 바로 뜰 거고, 지금 출력이 여기 데이터 12에 10 찍혔고, 스트링 찍혔고, 마이 클래스 2번이라는 참조형 변수 객체가 이렇게 주소가 찍혔고요. 그리고 여기 테스트를 찍어봤더니 뭐라고 찍히냐, 유닛으로 찍힙니다. 사실 여기. 사실 이게 의미 없는 거잖아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원래라면은 특정의 반환값을 찍어주면은 특정 값이 찍히거나 뭐 이렇게 뭐 잡혀야 되는데, 얘는 지금 유닛이라는 반환 타입 자체가 지금 이렇게 찍혔습니다. 이렇게. 이거 생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생략을 하고 뭐 다시 한번 이거 실행을 해보셔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코틀린의 유닛이라는 해당 타입으로 찍힙니다. 뭐 사실상 자바로 치면 아예 이거 변수를 받는 것조차도 안 됐을 텐데, 그죠? 근데 코틀린에서는 그냥 유닛의 타입입니다 라고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문법입니다. 그냥 이거 이렇게 절대 안 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거 확인을 조금 했고요. 그래서 반환값이 없습니다. 자, 지금 또 어디로 갈 거냐면 17번 가겠습니다. 자, 코틀린 함수 그 문법 중에서 좀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널 체크입니다. 널 체크. 그 뒤에 추가로 더 이어서 나오겠지만은 뭐 일단은 nothing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널이 허용이 되는 것과 허용이 안 되는 것 두 가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nothing이라는 키워드는 널이나 이렇게 예외를 반환하는 함수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표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널 관련된 이제 키워드 얘기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여기 제목은 써놓을게요. 이제 애니시였고, 유닛이었고, 그리고 여기는 9번째는 nothing이라는 연산자와, 그리고 뭐 물음표라 해놓겠습니다. 사실 이게 연산자거든요. 연산자. 널 허용. 일단 먼저 첫 번째 nothing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그 변수도 그렇고요, 그리고 함수도 그렇고요, 두 가지 다 공통점은 타입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닛이라는 타입은 원래 void라는 거를 자바로 치면은 변수에다가 void라는 키워드를 선언한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메서드에서만 void를 썼어요. 근데 코틀린에서는 변수라든지 그리고 이제 함수라든지 두 가지 다 공통점은 타입이 지정이 됩니다. 타입이 지정이 되니까 그래서 뭐를 또 쓸 수가 있냐면 아까 유닛이라거나 지금처럼 nothing 같은 이 키워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든 함수든 둘 다 타입 지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함. 그래서 이 nothing이라는 연산자도 같이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베리어블에 뭐 제가 또 데이터 뭐 1번이라고 해서 여기 타입에다가 뭐 nothing이라고 쓰게 되면 이렇게 너를 허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예외를 뭐 반환하거나 이렇게 반환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코틀린에 이제 연산자가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이 널 허용 연산자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입에 이 물음표를 표기를 하게 되면은 이 널을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 자체가 널이 할당이 가능한 변수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 바로 또 치지 말고 복사하시고 그 메인 바로 밑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중복이 되니까 13번이라 할 거고요. 제가 물음표를 이거를 빼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널 할당이 안 됩니다. 보시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빨간색 컴파일러 에러가 나온 곳에 보시면은 만약에 확대를 해보시면은 널은 이 값으로서 할 수가 없고요.
안 그러면은 낫널 타입의 nothing으로 이거는 값을 할당할 수가 없대요. 왜? 이게 널이 할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너를 할당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13을 to nothing의 이 표현식, 이 물음표 보이십니까? 연산자. 이걸 표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엄청 많이 나와요.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게 되냐면은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거나 함수를 선언하거나 특정의 값에 변경된 거를 받는 경우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받을 때 바로 즉시 받을 수도 있지만은 늦게 받을 수가 있어요. 이유는 네트워크 통신을 끼게 되면 이게 늦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그럴 때 하거나 또는 파일에 입력 출력할 때 되게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인풋 아웃풋 할 때 예외 처리 트라이 캐치 혹시 기억나십니까? 항상 자바에서는 의무적으로 인풋 아웃풋 작업할 때 트라이 캐치로 묶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겁니다. 해당 파일을 읽을 게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트라이 캐치로 묶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인풋 아웃풋을 한다거나 또는 네트워크 관련된 통신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이런 널 체크성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항상 뭐 어떻게 하셨냐면은 예를 들어서 데이터 뭐 14번이라 할게요. 이게 널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놓고 항상 이런 식으로 작업 다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지 않나요? 항상 이렇게 작업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코틀린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바로 이렇게 널 연산자를 이용해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LBS 연산자라고 해서 널 연산자랑 같이 LBS 연산자를 쓰면 널이 아니면 해당 값을 그냥 불러오면 되고요. 만약에 해당 변수 값이 널이면 지정된 디폴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오라클 함수에서 LVL 함수랑 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MySQL로 수업하셨잖아요. 그게 오라클에 있는 거거든요. MySQL에도 그게 있나요? 함수가? 기억이 안 나네. 나중에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일단. 그래서 여기서 코틀린에서는 이 물음표라는 게 너를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자, 그리고 다시 보시면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변수에서 사용했던 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은 이제 함수 부분에서 좀 많이 쓰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겁니다. 이 nothing이라는 결과값의 타입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물음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를 반환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바로 예외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바 문법이에요. 우리가 자바에서 throw랑 이 throws가 있어요. 이 throw는 바로 그냥 예외를 발생을 시키는 키워드이고요. 이거는 예외를 미루는 키워드입니다. 즉 어떤 이 throws라는 게 있으면 이거를 예외가 발생하면은 그 예외를 발생시키는 근원지에 던져주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외를 처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상위 버전 예외를 미루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너를 허용할 때와 허용을 안 할 때 값을 보시면 요거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int의 물음표가 없죠. 근데 밑에는 int의 물음표가 있죠. 그럼 얘는 이 널 값이 재할당이 됩니다. 재할당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이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제가 또 애플이라고 예를 들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거의 타입을 제가 int라고 하고요. 이걸 숫자를 10을 이렇게 할당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애플에 이거를 만약에 20 이렇게 할당이 예를 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면 해당 이 value의 int라는 곳에 값을 이게 있다고요? 그럴 리가. 제가 n1 이것도 n1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잠깐만요.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n1번에 제가 10이라는 걸 할당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번에 제가 n1번에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널 이렇게 볼까요? 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잠깐만요. 요거 지우고 이렇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에 제가 만약에 10이라는 인트를 만약에 할당을 했고 이렇게 넣었다 칩시다. 근데 여기다가 너를 한번 이렇게 넣어 보시면은 당연한 소리지만 안 들어가요. 근데 뒤에 물음표라고 해서 요거를 연산자를 쓰게 되면은 이게 할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코틀린이랑 자바의 차이점. 요게 이제 차이점이고. 자, 그리고 아까 그리고 함수에서 우리가 리턴에 뭐 예를 들어 sum이라는 함수 2번을 하나 만들었고, 이거의 반환 타입을 nothing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거를 리턴을 만약에 이 null이라고 이걸 반환을 하려면은 이게 또 컴파일러에 에러가 나게 되는데, 타입 다음에 물음표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null을 반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nothing이라는 거는 너를 반환하는 거 외에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아까 new라고 했습니까? 뭐 new의 뭐 slow였나요? 얘를 뭐 기억이 잘 안 나네. 뭐였죠? 예, 죄송해요. exception이었죠? exception. 이거를 new의 exception이었네요. exception. slow. 예를 들어서 noth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되는데, 이렇게 예외를 만약에 뭐 발생을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너를 반환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두 가지를 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하나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그 부분이 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거는 빨간색이 exception이 지금 없나요? 대문자로 exception. 이렇게. 이거 만약에 패키지가 임포트 했으면은 뭐 바로 쓰면 되고, 지금 이제 자바의 기본 패키지 이렇게 뭐 가져와서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함수 선언하는 거 있죠?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요것도 하나 적어둡시다. 자, 함수 선언 기본입니다. 함수 선언 뭐 펑션에 해당 함수명, 그리고 여기 매개 변수명, 그리고 타입, 그리고 뒤에 콜론하고 반환 타입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밑에 보시면 요거 예제를 쓰는 게 제일 낫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펑션의 sum에 뭐 데이터 1번에 뭐 int라는 타입에 와야 되고, 결과값도 int로 만약에 쓰게 되면 여기에 뭐 return이라는 문장에 들어온 매개 변수에 뭐 아무거나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변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공통점이 있죠. 계속해서 해당 변수명 뒤에 또는 함수명 뒤에 콜론 찍고 타입을 계속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계속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거는 여기 함수의 매개 변수에는 이거 베리어블이나 키워드를 사용할 수가 없고, 이게 value라는 것이 자동으로 이게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뭔 소리냐면은 뭐 하나 보겠습니다. 키워드를 못 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sum이라는 함수의 매개 변수 자리에 이 value라는 키워드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테스트라고 쓰고 이거의 타입을 제가 int라고 쓰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대신에 이걸 생략하게 되면은 이거의 기본 값은 value로 잡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매개 변수에다가도 var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테스트 2번이라는 변수 명으로 해서 int라고 선언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선언이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주의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매개 변수 안에 그 키워드로 value라든지 그리고 variable라든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썼다 쳐더라도 뭐 하면 됩니까? 컴파일러가 1차 문법 체크 다 해줍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동으로 이제 value로 인식합니다. value로 인식을 하고 근데 뒤에 클래스에 가면은 이게 주생성자랑 그 보조생성자가 나오는데 주생성자에서는 이게 또 사용이 또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또 설명 또 드릴게요.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지금 18쪽 요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 요거 다 쓰고 계십니까? 요거 귀찮지만 한번 써주세요. 자, 그리고 함수의 매개 변수의 이제 기본값을 선언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존의 자바에서는 그 디폴트 값을 설정을 안 하고 어떻게 씁니까? 그냥 단순히 매개 변수 정의만 하셨잖아요. 기억나나요? 자바에서는 우리가 함수 정의했을 때 매개 변수가 받는 변수지 않습니까? 선언할 때 변수명과 타입만 지정했지 해당 디폴트 값을 선언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코틀린에서는 이런 기본 값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볼까요? 여기다가 11번에 그 함수의 매개 변수의 기본 디폴트 값 그냥 선언하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는 위에서 쓰는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데이터 2번이라고 하고 int라고 하고 값을 10이라고 이렇게 할당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데이터 2번 이렇게. 요거 정의 한번 해봤으면 또 그 메인 함수에 가서 요거 한번 사용 한번 해봅시다. 요거 자 이거 복사해서요. 복사해서 자 복사해서요. 여기 메인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요. 그리고 사용은 그 뭐 프린트 뭐 ln에다가 여기다가 집어 넣어 볼게요. 뭐 sum이라고 해서 매개 변수 안에 기본 데이터 1번에는 제가 뭐 100이라고 일단 넣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콤마디 값이 없어요. 그러면 결과값이 뭐 100이랑 10을 곱하면 뭐 1000이 이렇게 나오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가볍게 그냥 이런 것도 되는구나 정도만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방금 제가 PDF로 치면 19페이지 이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한 내용인데 매개 변수명을 지정을 하는데 디폴트 값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당 함수명이 정확하게 뭔가 표기가 되어 있으면 뭐 순서가 바뀌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뭔 소리냐? 첫 번째 매개 변수가 이게 데이터 1번의 int, 원래 데이터 2번의 int 이렇게 보통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매개 변수명을 호출을 할 때 이렇게 지정해서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게 뭐 순서가 바뀌어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거는 메모 안 하겠습니다. 이건 확인만 하고 바로 넘어갑시다. 우리가 여기 첫 번째 그냥 숫자를 제가 100으로 넣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넣지 말고 첫 번째 제가 데이터 뭐 예를 들어서 뭐 2번이라고 하고 값을 얼마를 넣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일 할까요? 여기다가 200 그리고 생략을 하면은 여기 데이터 1번과 데이터 2번이 자동으로 인식이 되는데 근데 여기다가 아까 타입을 뭐라고 지정했죠? 그러니까 데이터 2번이라 값을 아예 그냥 지정을 해버렸죠. 그럼 지정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2번이라고 데이터 2번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 이제 오류가 나죠. 왜냐하면 첫 번째가 데이터 1번 자리였고 원래 2번이 데이터 2번 자리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개가 겹치니까. 그럼 이제 이거 뭘 지정하면 되죠? 뭐 데이트 뭐 1번이라고 해서 이렇게 100을 지정하면 됩니다. 하면 이제 똑같죠? 이렇게. 그래서 실행을 하면 뭐 결과야 어차피 뭐 똑같으니까. 이건 뭐 별로 의미 없고 이게 된다라는 거 정도만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 우리가 DB에 인서트 할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컬럼명을 명시를 하게 되면은 그 컬럼 순서가 바뀌면 그 바뀐 순서대로 값 넣으면 되잖아요. 만약에 인서트 할 때 데이터 타입에 이거를 지정을 안 하게 되면 이거 순서대로 넣어야 되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건 동일한 겁니다. 그거랑. 자, 이제 컬렉션 나옵니다. 중요하죠? 이거 엄청 뭐 말 안 해도 뭐 중요한 걸 아실 겁니다. 여기 컬렉션은 이제 기본 배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특정 데이터 타입으로 배열을 만들어 주는 게 있습니다. 뭐 배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뭐죠? 같은 데이터 타입의 값들을 여러 개를 한 번에 넣을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배열은 변경됩니까? 안 됩니까? 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변경이 되게끔 해서 여러분 뭐 썼죠? 그렇죠. 어레이리스 썼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럼 여기서도 배열이 고정 길이 배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변경 가능한 배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배열은 어레이라고 표기를 하지만은 변경이 되는 것들은 머추얼어블이라는 배열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변경 가능한이라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써볼까요? 여기다가 자, 이번에는 컬렉션을 한번 써봅시다. 자, 컬렉션의 그 이제 배열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뭐 여기서는 배열을 쓸 때 어레이라는 클래스를 이제 쓰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여기다가 value의 데이터 1번에 이거의 타입을 어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너릭으로 안에 들어가는 값을 int 그리고 뒤에 어레이라고 해서 앞에 3번은 배열 원소의 크기, 그러니까 배열의 길이, 뒤에는 기본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는 값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다 쓸게요. 기본이 타입은 이렇게 어레이 타입으로 쓰고요. 그리고 뒤에 해당 배열의 객체를 생성할 때 첫 번째는 배열의 길이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배열의 원소의 초기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길이가 3개 해당하는 초기 값의 배열은 0이라는 원소가 배열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이 제너릭이라고 하는 것은 배열의 원소를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지정할 건지를 좀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자바 때 한번 보신 적 있죠? 자주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또 어레이 오브라는 또 메서드가 하나 있어요. 어레이 오브.
참고로 지금 제가 아직 클래스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이 어레이라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매개 변수고요. 뒤에 두 번째 매개 변수입니다. 사실은 자바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new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코틀린에서 new 없습니다. new 없은 게 바로 이렇게 씁니다. 저도 하다 보면 헷갈려서 막 new 쓰고 있는데 new 안 써요. 해당 클래스 생성자 호출할 때 바로 클래스 명의 기본 생성자면은 매개 변수 없이 호출하고, 매개 변수가 두 개면 두 개짜리로 이렇게 호출하는 겁니다. 되셨죠? 이게 좀 눈에 좀 밟힙니까? 변수의 뒤에 타입, 이 배열 타입, 그리고 이 배열을 생성할 때 첫 번째는 길이, 두 번째는 초기값, 이런 부분들. 그게 지금 어디냐면 21페이지 쪽에 해당 배열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값을 넣는 방법이 있고, 이거를 출력할 때 이 해당 대괄호를 이용을 해서 해당 원소의 크기를 출력하거나, 또는 값이죠. 또 아니면 get이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도 이 메서드, 즉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샘플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다들 연습 한번 할게요. 데이터 0번에는 값을 예를 들어서 뭐 10이라는 거 넣을 거고, 그리고 1이라는 곳에는 뭐 20 정도 넣고, 그 다음 세 번째에다가는 그 셋이라고 해서 인덱스니까 0, 1, 2, 세 번째니까 2번 인덱스 자리에 30이라는 값을 넣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데이터 1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1번이라고 쓰겠습니다. 샘플이니까. 출력은 여기 밑에 샘플로 쓰겠습니다. 삼중다음표를 써서 어레이 사이즈는 그 달러 표시를 통해서 해당 데이터 1번에 있던 사이즈 값을 불러오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어레이의 데이터의 값을 불러오는 건데, 첫 번째는 데이터 1번에 0번의 값을 불러오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데이터의 이제 1번째 0번째 인덱스 1번째 인덱스고요. 세 번째는 그 데이터 1번에 이제 get이라고 해서 두 번째 인덱스를 불러오는 겁니다. getter setter와 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new가 없다라는 거, 해당 어레이라는 클래스를 그 생성자 호출할 때 new가 없이 바로 해당 클래스 명으로 생성자 호출한다라는 거, 그 해당 배열에 그 해당 인덱스 위치의 값을 집어넣을 때 대괄호를 이용해서 해당 값을 set 설정하거나, 아니면 이 set이라는 이 메서드 이용해서 특정 인덱스에 해당 값을 넣거나, 또는 가지고 올 때는 반대로 get이라고 해서 해당 인덱스의 값을 가지고 오거나, 요거를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위에는 값을 설정하는 거, 밑에는 값을 불러오는 예제입니다. 자, 타이핑 한번 연습했으면 요거 복사해서 실제로 출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메인에다 계속 밑에다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하나씩 보게 되면은 그 해당 그 프린트 ln의 값을 지금 제가 집어넣고 있고요. 여기 중괄호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 중괄호가, 여기도 중괄호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중괄호가 빠져 있고, 그리고 여기 데이터 1이라고 이게 오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1이 중복이 되니까 이거 14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임의로 이렇게 예동하면 14. 많이 바꿔야 되네. 그래서 실행하면 잘 실행될 거예요. 실행 한번 해보시고, 저는 원래대로 고쳐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 배열의 크기가 얼마냐, 여기 해당 배열의 크기가 얼마냐, 그리고 해당 배열의 첫 번째 인덱스의 값이 뭐냐.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새록새록 좀 자바 때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때 자바 배울 때 문법이라 이 코틀린 배울 때 문법이라 좀 어떻습니까? 이게 나중에 얘가 어떻게 쓰일 거라는 게 조금 매칭이 돼요? 안 돼요?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 자바 얘기했을 때 배열 뭐 이런 리스트 도대체 얘가 뭐야? 이거 왜 써? 어디다 써?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은 약간 상황이 다를 거예요. 이거 어디다 쓰냐고? 같은 데이터 타입 묶을 때 써. 데이터 낱개로 못 보내니까 묶음으로 보내야 되니까 이거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이렇게 쓰면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 다른 데이터 타입 못 써. 수정 불가.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이런 거 쓸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그죠? 자, 그래서 배열이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자, 또 내려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 타입의 배열을 선언하는 게 있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rate init라고 해서요, rate init이라고 해서 변수를 선언할 때 앞에 이렇게 붙이는 뭐 기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에다가 할당을 할 때 이런 int 이런 게 안 됐었어요.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바이트 이런 게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기초 데이터 타입은 이게 할당이 안 됐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기초 데이터 타입의 배열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해당 클래스를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array라는 기본 아니죠. 매개 변수가 2개짜리 생성자를 호출했다면 지금은 해당 데이터 타입, 즉 기초 데이터 타입을 자동으로 배열을 생성해주는 해당 클래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시는 것처럼 int array라는 이 int 타입의 배열을 생성해주는 배열입니다. 그럼 얘도 뭐냐면 사이즈가 3이고요. 해당 안에 원소의 기본 디폴트 값은 0인 것을 자동으로 다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얘도 불리언의 array죠. 그럼 이것도 해당 불리언 타입의 배열로 다 만들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샘플로 또 적어두겠습니다. 이게 은근히 몇 개 좀 쓰거든요. 나중에 배열 선언할 때 이거 하나 쓰겠습니다. 이제 13번이죠. 13번. 자, 컬렉션의 기초 타입 배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류는 뭐 타자 연습한다고 치고 예제 하나 쓰고요. 종류도 한번 쭉 한번 써보겠습니다. 밸류에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1번에 뭐 int의 array라고 한번 쓰고요. 뒤에는 int의 array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배열의 길이를 쓰고 뒤에는 해당 배열이 의미하는 데이터 타입 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비교를 하자면 위에서는 이렇게 array라고 해서 이렇게 제너릭으로 썼다면 array로 제너릭으로 썼다면 밑에는 이렇게 바로 해당하는 이 데이터의 배열을 썼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배열 안에 참조형 변수가 형이 클래스로 person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밑에 걸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못 만들겠죠. 그럼 person의 참조형 변수만 담으려는 배열 만들려면 위에 걸로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여기 뭐 써야 됩니까? 이렇게 써야겠죠. 됐습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지금쯤이면 그렇지 당연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해야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한 개 더 쓴다면 뭐 2번이라고 해볼까요? 2번. 여기는 불리언이라고 하고요. 여기 뒤에 타입을 0이 아니라 뭐 이렇게 뭐 false 이렇게.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상태를 의미하는 상태 변수 많이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뭐 이거 불리언으로 하기도 했지만은 여러분들은 보니까 그 발표 때 보니까 그 숫자로 체크 많이 하셨더라고요. 상태 뭐 1이면
뭐 예를 들어 뭐 true라고 했고 0이면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많이 상태값 표시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라면 이렇게 불리언으로 해야 되지만 뭐 그건 사실 뭐 쓰기 나름인 거죠. 뭐 1이 뭐 true고 0이 뭐 false로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그리고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값을 넣을 때도 전부 다 값을 보니까 숫자로 다 기입을 하셨더라고요.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들 따지고 보면 특정 변수 파이널 값이었죠. 그죠? 기억납니까?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뒤에 안 바꿨죠? 이 불리언이면은 이것도 불리언으로 바꿔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예.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제가 23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거를 그 테스트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int의 array of라고 해서 이 array of가 있거든요. 요건 제가 다음 시간 얘기를 할게요. 그래 해도 지금 양이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남아 있거든요. 그 내일은 이제 여기서부터 쭉 하면은 아마 4장? 목표는 5장인데 목표는 5장인데 일단 계속 하나 타이핑 메모 다 하고 해서 여러분도 이거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과제로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죠? 한 공부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앞에 이게 조금 헷갈리게 되면은요 뒤에 이게 하나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귀찮더라도 윈도우즈에 포스트잇 그 기능이 있습니까? 뭘로 쳐면 돼요? 스티커 메모요? 한글로? 있네요 이렇게. 로그인해야 돼요? 그래? 오케이. 여기다가 이거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놔요. 왜 이거밖에 없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심심할 때마다 쭉 이렇게 계속 봐요. 아시겠죠? 내일은 제가 여기 이어서 여기다 적어 두겠습니다. 그 3단원이고요. 3단원에 23회 36 이 PDF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중지하고 오늘 제가 그